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교슬 도함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묘달의 기토일간을 한번 이제 사주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무토일간은 관격이었는데 이 기토일간은 살격입니다. 이 바깥에서 정통명리는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 육계에서는 이것이 별동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격으로 쓰질 않고 여기 말뚝이라는 개념이죠. 말뚝과 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야기하는 게. 그렇지만 좀 쓰는 방법이 약간 틀리죠. 그래서 인성의 말뚝이 걸렸다. 묘달의 병화가 말뚝이 걸렸고, 기죠. 여기가 경을 달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말뚝이 걸려 있고, 절초에는 임수가 올라왔고, 신금 올라왔고, 신정무가 이제 지장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이 사주를 풀어가는 관계는 요 사주가 일단은 음간이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말뚝이 딱 걸렸으니 요게 용신이죠. 용신이 걸렸고 요게 상신이 걸려 있습니다. 상신, 그래서 목이라는 게 요 가불목이 상신에 걸려 있죠. 요게 용신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 용신, 상신, 급신에서 말씀드렸을 때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지갑을 얘기를 하고, 기죠. 지갑, 통장, 그 다음에 쌀독 이런 걸 얘기하고, 상신은 늘 고기를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급신은 저수지, 물이다 이렇게 얘기죠. 이건 돈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갑이 사쳐서 말뚝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지갑에는 항상 여기 무토, 기토가 같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무토기토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다 구멍난 용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구멍난 용신이라는 말은 돈이 모였다가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계속 지출을 감행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잘 쌓여있지를 않다. 다행인 것은 상신이 갑각을 오락가락하죠. 그러니까는 이 갑목이었다가 왕성했다가 약해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한 100배는 낫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갑은 빵빵하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열심히만 노력한다고 그러면 내가 정인적인 삶을 살 수 있어서 공부해서 출세할 팔자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관살이 혼잡이 되어 있습니다. 음간이 가장 나쁜 것이 양간 정관을 써야 되는데 살이 병행되어 있어서 요 살이 무엇을 얘기하죠? 지출을 자꾸 종용하게 돼 있죠. 지출 종용한다는 얘기는 자꾸 돈을 쓰게끔, 그래서 돈 잡으면 귀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사주는 인성이 용신을 쓰는데 관살이 상신이 혼잡되어 있고 겁신은 밖에 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따져본다면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식신상관 삼도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경신금이 여기가 이제 경까지 있습니다. 요게 식신상관이 혼잡되어 있죠. 그러면 공부한 걸 가지고, 근데 공부도 정편이 혼잡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정인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편인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간혹 이 편인 쓰기 위해서 장사나 사업, 돈 벌리 위해서 경제활동 나간다 그러면 실패를 계속 거듭을 하게 돼요. 근데 편인 갖고 계시는 분들이 경제활동에 돈을 좀 벌어야 될 상황이라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 미래는 못 놓습니다. 그래서 정인을 가지고 내가 어느 자격을 구비를 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 직장도 관이 있고 살이 있습니다. 정관만 가지고 있으니까 안 돼서 살려면 직업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피인 혼잡이 되는 상황에서 관살 좀 돈줄이 있는 곳이 갑과 목을인데 여기에서 이 공부와 이 공부가 나눠져 있어서 전공을 자꾸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집중을 못해서 인이 말뚝이지만 결국 편인 쪽으로 살려면 쪽으로 가다 보니 어느 한 직업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 직업 저 직업을 자꾸 떠돌게 돼 있어서 굉장히 삶이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여기 올라와 있는 겁신이 정제죠. 요 속에 갑목이 있죠.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여유 자금이 쌓이고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자꾸만 왕성해지죠. 근데 이거를 놔두고 내가 장사 쪽으로나 상업 쪽으로나 그다음에 어떤 이쪽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면 그 경제력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가는 생활하고 음가는 생활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으나 원래 본성 자체가 정인이고 정관을 사용해서 버름갈 팔자라 이 살을 안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 것이 맞다. 그죠? 그다음에 내가 사업자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힘들기 어렵다. 식상이 병출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그죠?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전문적인 것을 그죠? 그것을 말로 떠들어서 벌어먹는 직업이죠. 그러려면 이 공부가 정인이 반드시 차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용신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15세 전후죠. 그러니까 늦으면 한 16, 7세 뭐 대학교 들어가기 전이겠죠. 그다음에 빠르면 10세 이후에 용신이 짜그라들어 버립니다. 집안이 가세가 기운다는 얘기겠죠. 그러는 바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내가 원하던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결국 전공을 바꾸게 되는 모양새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는 바람에 공부를 한 공부에 전용을 못하고 이 공부 저 공부 그다음에 경제활동이 유리한 자격증 내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 그렇지만 그것을 버리고 내가 인성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정관에서 그저 살잡는 직업의 직장에서 전문적인 것을 내가 말로 떠들어오면 직업을 가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 일간의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식신으로 움직이는 건 활동이 되는데 상관으로 움직이는 건 안 되죠. 그러는 바람에 결국 내가 전문적인 것을 말로 떠드는 직업을 두 개를 겸직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직업적인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좀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또 직업적인 용신을 만들어가는 기존의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용신이 인성의 말뚝이 걸렸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혼잡이 되지. 인성성분이 혼잡이 되는 바람에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면 직업군도 혼잡이 걸려 있죠. 그렇다면 이 일 저 일, 이 직업 저 직업을 자꾸 전전하게 된다. 그래도 간혹 뚝심을 가져서 이 묘달에 태어났죠. 묘달에 태어나서 이렇게 가서 그래도 인성이 왕성한 곳에 가 있으면 그나마 내가 어느 한가닥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어떤 인적인 부분을 채워 넣어서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자존심이 더군다나 살이죠. 다른 사람한테 지는 걸 또 굉장히 싫어하고 자존심도 세고 또 성격도 좀 까칠하며 그죠. 그런데 인성이 구비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상쇄가 되고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 그만큼 능력이 있고 많이 알고 그죠. 정의라는 부분을 꼭 갓을 착용을 해야 되겠죠. 이 폐랭이는 착용을 하면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적 고력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직업적인 군을 보면 이제 정확히 이제 보이겠죠. 왜 공부한 걸 가지고 그죠? 힘들어 어려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인데 내가 전문적인 것을 식상으로 전문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과소비 내지는 지출이 좀 심하고 자존심으로 인한 지출이죠. 그걸로 심해서 내가 어떤 한 직업에 월급쟁이로서는 못 버틸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하청업이나 그죠? 하청업이나 그다음에 체인점,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중간 업체를 해야만이 내 위에 원청이라는 걸 두고 일을 해야만이 이 사주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존심상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의 난코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일지로는 이렇게 이제 해묘미 사유축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요 일처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진로 성향을 선택하고자 하는 성향이 주어지겠죠. 만약에 여기 이제 해나 이렇게 돼서 병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 하게 됩니다. 정인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묘나 여기는 상관이죠. 묘는 임수가 올라왔으니까 정제죠. 요것도 직장 생활에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정제 고정 수입을 원하고 그다음 내가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근데 미애 같으면 상관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왜 어려움을 겪느냐? 상관을 관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에서 얽매이고 나한테 명령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죠? 그래서 직장 생활에 매여있지 이렇게 싫었기 때문에 어렵죠. 사회에서는 임수걸럼 요것도 정제니까 월급쟁이를 직장 생활하는 것이 현명하다 판단이 됩니다. 요 병화는 이제 유는 병화가 올라오죠. 그럼 요것도 직장 생활인데 축 같은 경우는 이제 갑이 올라오죠. 요거는 거의 기축 정도 되면 거의 관인으로 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인데 너무나 좀 쉬운 직업, 편한 직업 찾는데 좀 문제가 있죠.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일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이나 경제 활동 이런 부분에 많이 영향을 준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직업적인 구는 이제 무슨 직업을 하는지 알겠죠?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그죠? 전문적에서 말로 떠든 상관 강의직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이게 상관이 양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고 상담직이나 강의, 교사, 교수직 이런 것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단지 요거만 내가 머릿속에 굉장히 큰 인정받을 수 있는 큰 직업을 가졌을 때 이야기죠.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사업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학원이나 이런 거 해도 되는데 그때도 좀 문제가 좀 됩니다. 그죠? 편인이기 때문에 잘 안 풀려요. 경제활동 좀 어렵고 그래서 이 식신상관 전문 식신상관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해주는 직업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상담직이나 상관 예체능 쪽에도 돌아도 됩니다. 상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신에 인성은 반드시 착용을 해야만 풀릴 수 있는 사주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되겠죠. 직업은 이렇게 됐고 그러면 나한테 태인보 금전은 어떠냐 이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용신이 지갑은 큽니다. 빵빵하고 능력 있고 갖춘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사차선인데 상신은 그렇게 세지가 않죠. 요걸 한 3차선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근데 여기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다 보니 채우는데 한때는 돈 벌 때는 굉장히 많이 돈을 벌 수 있으나 또 마를 때는 빼짝 말아서 돈 못 벌고 맨날 허덕이게 된다. 특히나 이 상업적으로 뛰면 더욱더 그렇다. 그 고정 수입이 있고 절차에서 고정 수입이라는 급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움직인다. 그런데 늘 말뚝이 지갑에 용신이 걸려있는 바람이죠. 그죠? 용신이 걸려있죠. 용신이 걸려있는 바람에 여기가 말뚝이 걸려있죠. 용신. 그러니까 지출은 많은데 채워주는 힘이 매우 약하다. 다시 말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강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사는 사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거를 내가 알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바꾸기가 참 성격상 타고난 여기는 타고난 거라 쉽게 바뀌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되겠죠. 더군다나 겁신이 나가 있죠. 겁신이 나가 있는 바람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고 이건 아니죠. 여기는 바깥입니다. 바깥으로 나가 있는 바람에 내가 비춰갈 수 있는 여유 자금이나 동원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 내가 직접 움직이고 가서 하순수를 해야 되고 또는 대출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돼서 내가 크게 여유 자금은 있는 사주는 아니다. 그죠?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산다 이거죠. 다행히 운에서 받쳐준다면 좋겠죠. 그러면 여름에 4월에 절초에는 뜨는데 내가 공부를 해서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가을에 접어들고 여기서부터 조금 나아지기 시작해서 그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한 50대는 접어들어야
40대 후반, 요 미대부터죠. 여기부터 접어들어야 그래도 이 상신이, 겁신이 커져가고, 겁신이 커져야, 상신 내가 경제적으로 좀 왕성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 상신은 물고기죠. 상신은 물고기. 돈입니다. 그죠? 그건 돈입니다. 돈인데, 이 물고기라는 애가 사는 물이라는 것이 저수지가 있죠. 저수지가 요 겁신에 해당됩니다. 그럼 겁신인데, 이 겁신이 있어야 물고기가 산란도 하고, 그죠? 막 번창하고, 그다음 뭐가 잘 살고 개체도 늘어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갖다 쓰더라도 여기서 스스로 돈이 막 생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겁신은 뭐다? 상신 노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많아도 내가 용신이 준비가 안 됐으면 고기가 많은 저수지를 만나도 잡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능력을 있어야 결국은 고기를 잡고 저수지 내가 돈을 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겁신이 문 밖에 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가 있다는 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마루 실흥이라고 아마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 실흥이라는 거는 옛날 시골집에 대청 위에 다락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내가 필요하면 올라가서 꺼내와야 되잖아요. 마룻바닥 옆에 있는 건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쓸 수가 있는데, 실흥에 있는 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꺼내와야 되니 내가 겁신, 즉 어떤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경우 밖에 나가서 그거를 수고를 구해오는 소구를 해야만이 돈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요 상신은 여기 안에 있죠. 근데 이것이 오락가락이라 내가 필요한 자금을 걸어 쓰는데도 어떤 때는 흡족하지만 어떤 때는 힘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유 자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떤 그 비축 자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일을 보고 도모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평범한 삶 속에 있죠. 용신과 상신이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요 별동대라는 좌우면은 꼭 별동대라고 말씀드렸죠. 좌우면은 항상 별동대 역할을 하는데, 이 별동대는 밖과 안, 기존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아니고 요 바깥에 있는데 요 사이에서 오락가락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별동대는 밖에도 아니고 안에도 아닌데 아니면서 또 바깥이라는 거죠.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얘는 그래도 안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오지만 필요 없으면 또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직업은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인성이 말뚝이다 보니까 만약에 곤명이 걸렸다 이거지. 여자 사주다 그러면 인성이 용신이고 관이 남편이 상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만약에 일찍 공망이 걸려 있거나 여기에 공망이 걸려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연지 기준이죠. 공망이 걸려 있을 경우는 내가 가정주부일 수밖에 없는 상황. 사회생활이나 이런 됐을 경우, 그다음에 일제 공망인 경우는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보면 이제 남편이나 직장인데, 직장에서 상신이니까 남편이 만약에 무능하게 된다. 이게 관살 혼잡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관살 혼잡이라는 것은 이중성을 띠고 있다. 한때는 잘 나가지만 한때는 또 못 나가고, 남편의 직업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여기 인생을 말뚝 걸리면 요렇게 시기 맞죠. 시기 맞으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상신이 되는 바람에 직장이 좀 흔들흔들합니다. 한 직장에 오래 못 있거나 있더라도 그렇게 조금 좋은 대우를 받기는 좀 힘들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요게 이제 말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여명이라면 남명이죠. 이제 건명이라고 했을 때는 건명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신이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이나 이런 걸 이제 뭐 한다,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이 힘을 쓰니까, 이거 힘을 받게 되면 결국은 내가 밥줄이 깨지니까 결국 자꾸 장사나 사업 쪽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하청업까지나 그 다음에 체인점, 프랜차이즈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거 말고 내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자꾸 이 지갑이죠. 이거 큰 지갑인데 지출만 강요고만 하게 되지 실질적으로 지갑에 돈이 쌓이지 못하니까 늘 경제적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금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고 고통 속에 살게 돼서 좀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은 꼭 이제 인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인성이 너무 강해 버리면 내 요 인성이 결국은 아집이 돼서 고집이 너무 세요. 내가 내 고집을 잘 안 꺾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관성이 좀 세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그다음에 토가 또 묘해서 토도 또 만만치 않고 여기가 말뚝이 이제 이 인이 되는 바람에 내가 자꾸만 너무나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이 맞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묘대운에 묘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경우는 그래도 재성이 자꾸 힘을 받죠. 해자 쪽으로 가면. 그러다 보니까 공박은 좀 멀고 내가 자꾸만 여기가 편인 쪽에가 자꾸 힘을 실어져 갖고 결국 절조에서는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절조에서는 여기 이제 병정이 올라오니까. 근데 그때도 잘해야 되는데 경제 활동이 자꾸만 이 재성이 힘을 받게 되니까 돈 좀 벌어봐서 좀 뭐 좀 해봐야 되겠다 욕심이 자꾸 생기는 바람에 여기에서 좀 힘들어지는 삶이 자꾸 오죠. 여기로 가면 그래도 여기 인성운이 왕성해지니까 내가 타고난 용신이 왕성해지고 그 대신에 상신이 부족하죠. 용상신이 말라가니까. 그래서 상신 대운에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점점 상업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용신 공부한 걸 가지고. 그날도 용신이 왕성해지니까 그래도 고객이 많고 고객을 내가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해서 내가 용신을 채워놔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신을 채워놔야만이 내가 벌어먹는데 큰 지장도 없고 움직이는데 원활하게 돌아가고 경제력도 수는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랬을 때 이 겁신을 활용한 상신을 만들어내거나 하기죠. 이거는 투자해서 수입 창출을 위한 수입 통로를 여는 거죠. 투자해서 돈 벌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겁신인데 요거를 갖다가 내가 키워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왜? 이 용신이 클 때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겁재가 항상 따라 붙어 있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 같이 어울려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식상 이렇게 이제 공부한 것은 말로 자꾸 떠들어 먹는 것을 해서 언변에 좀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건 식이죠. 은근히 고집이 너무 셉니다. 그거 좀 약간 줄여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올해 운세에 들어왔다면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죠. 을사년 들어오면 안으로는 병화 들어오고 바깥으로 임수가 간목을 달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상신이 겁신이 용신을 달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방식을 바꾸게 된다. 올해 들어와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들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한 직업에서 손을 떼고 또 다른 직업에 다시 이제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상신이 들어왔고 얘가 용신까지 돌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겁신 상신 용신이 따르락 들어와 버리니까 어때 여태까지 벌어먹던 이런 직업보다 살짝 건너뛰어서 또 다른 직업으로 직업 전환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만약에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요때에 30대 40대 이런 분이라면 내가 하는 일 그만두고 다른 것 좀 해보면 안 될까? 직장 이동 변동 이직 관계까지도 신경 쓰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왜? 새로운 돈벌이와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서 직업과 용신, 돈줄 밥줄이 새로 차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경우 여기에서 병화부터 여기 경리 달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결과가 오기는 좀 힘들죠. 왜? 구멍난 용신인데 경금까지 가게 되니까 내한테 이득이 오는 게 아니고 겁자한테 상관 쪽이니까 내 아래쪽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용신이 인성인데
이 경금이 결국은 뭐를 친다? 요렇게 상신을 깨버리게 되죠. 그죠? 여기에서 경금이 여기에 이제 간목 있죠. 요 상신을 깨버리게 되니 내가 결과론적으로 열심히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내가 상신, 경제적 지출, 경제적 손실로 다가오니까 새롭게 내가 사업을 한다 이런 건 안 되고 직장 이동 변동은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그것 또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이제 올해 하반기 가서 지금 이제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간목이 들어왔죠. 간목이 병달고 들어왔으니까 지금 아주 강력하게 또 오달이죠. 오달 또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막 옮겨야 되겠다, 이동 되게 되겠다, 막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죠? 또 막 남자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 그죠? 여자 같은 경우 관살에 들어오니까 또 이성 관계, 또 배우자 관계, 또 남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또 원활하게 돌아갈 상황이고. 그죠? 많이 왕성해지는 시기죠. 그래서 뭐 이럴 경우 뭐 사귀던 남자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헤어지고 다른 분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없으면 새로운 분이 나타난다거나 또 직장도 없던 직장 또 새로운 바뀌는 직장들이 많이 나오겠죠. 여자들 같은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 관성이니까 직장 관계 또 자식 관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생각적으로 집중이 되고 이동 관계, 변동 관계 수가 들어온다. 자식운이 들어오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자꾸만 어떤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럼 직장 관계, 이동 관계, 변동 관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올해 이제 레전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5달이니까 더욱 이 전반기에 생각만 해도 오던 것을 이제 내가 실천에 옮기려고 지금 굉장히 의욕이 앞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옮기게 되면 그래도 내년에는 좀 괜찮죠. 괜찮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간목이 5년이기 때문에 간목이 올라와서 좀 괜찮아지니까 올해 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지 무토일간들은 물고 있던 이 간목이라는 것이 살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걸 먼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편안해지고 좋은 일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움직이는 시기는 5달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한 일주 지났죠. 이제 2주 다음 주까지는 좀 간목 때문에 고통 좀 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나고 나면 좀 좋은 일도 인성이 채워지고 경제력 금전도 돌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참아 보시면 좋은 일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또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자 묘달의 기토일간 일단 여기서 이 정도 강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